자,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올려드린 두 번째 동영상이고, 그 지난 동영상에서 이제 안짱다리 문제를 우리가 컨디션을 나쁘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요소 네 가지 외에 5등으로 한번 두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안짱다리 문제가 이 안짱다리는 이제 허벅지 안쪽으로 해서 창자로 올라오는 정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동맥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하지정맥류 하는 게 이제 내려가는 거는 동맥이에요. 다리 발가락까지 내려가는 거는 동맥이고 대동맥이고, 올라오는 거는 이제 대정맥 통해서 올라오는 건데, 아마 올라오는 쪽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올라오는 쪽으로 문제 생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그 지난 동영상에서도 이렇게 한 번씩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배가 싹 아프더라. 알게 모르게 배가 싹 아프더라.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복기를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안짱다리 문제를 개선하려고 조금만 무리해서 이렇게 운동을 해버리잖아요. 안짱다리 개선하는 뭐 방법들 많이 있습니다. 뭐 다리 안쪽을 쳐준다든가, 뭐 이거는 세지 않아요. 이거는 세지 않고, 다리를 꼭 이렇게 무릎을 모으고 앉아 있는다든가. 원래는 이제 약간 쩍벌남처럼 이렇게 무릎을 좀 벌리고 앉아 있으면 안짱다리가 더 심해지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일자로 탁 극단적으로 이렇게 앉아 있다. 일자로 앉아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일어서서 스쿼트 하듯이 무릎을 굽히면서 안쪽으로 꽉 이렇게 발바닥 안쪽에다가 힘을 주고 무릎 안쪽으로 조이면서 스쿼트를 하듯이 이렇게 엉덩이를 내려갔다가, 이걸 여러 차례 해버리고 나면, 그것도 낮에 하면 괜찮아. 밤에 이렇게 해버리면 다음날 일어나면 여지없이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프더라고. 이 안장관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아서 내가 어떤 일상의 루틴, 데일리 루틴으로 내가 저녁에 샤워할 때 이렇게 안짱다리를 한 10번, 심지어 뭐 많을 때 15번 정도 이렇게 조여주고 이랬었는데, 그게 매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배가 아프면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복기를 해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제가 배가 아픈 이유가 있어요. 그 예전에 제가 이거 복막염 수술을 했거든요. 맹장 쪽이 이렇게 터지면서 복막염 수술을 하면서 창자를, 실제 소장 쪽을 한 두 부분을 잘라냈어요. 그리고 봉합을 하고 이런 수술 과정이 있었고, 또 제가 서해부 탈장, 사타구니 탈장이라고 하는데, 이거 복막을 뚫고 창자가 약간 내려와 있는 그런 정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려고 접근하면 여지없이 배가 아픈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저한테 개인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해결하려면 너무 지나치게 그쪽에다가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안 된다고 했죠. 다른 부분도 고려하면서 적당하게 매일매일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저도 이게 다리 안쪽을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보여드렸죠. 다리의 안쪽을 이렇게 치는 거 좋아요. 시원해요. 그죠? 시원해요. 그 왼쪽 다리는 바깥쪽도 좀 쳐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괜찮은데, 이제 스쿼트 하듯이 이렇게 발바닥 안쪽에다가 힘을 주고 무릎을 쫙 당기면서 무릎을 굽히면서 엉덩이가 내려갔다 올라오면 이게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세다는 건 뭔가 하면, 이게 안짱다리 문제가 개선하면서 다리에 피가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피가 안 올라오던 피가 정맥을 타고 창자 쪽으로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못 받아내더라는 겁니다. 좋은 건데,
좋은 건데 못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오는 거예요. 심한 통증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통증이 오면 사람이 힘을 못 해요. 그 사람이 뭐 배에 이렇게 칼이 꽂히면 뭐 꽂혔다가 빠지거나 배에 총을 맞으면 바닥에 털썩 주저앉는다 그러잖아요. 전혀 힘을 못 해요. 그런 느낌이 너무 싫어서 그냥 좀 느리게 가더라도 천천히 가자. 그러니까 그럼 뭐 스쿼트를 안 할 거냐? 그건 아니에요. 낮에 하면 또 괜찮아요. 밤에 자기 전에 샤워할 때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최근에 그걸 하면서 제가 지난 동영상이죠. 근데 그런 통증이 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본적으로 기립근 운동도 계속 하고 상체 운동도 하고 앞발 뒷발도 맞추고 또 다리 들기도 이렇게 하고 다리 들기도 하시죠, 그죠? 다리 들기도 하고 다른 운동도 기본적으로 하면서 계속 천천히 돌아가니까 그 아픈 게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전에는 그냥 아프면 막 하루 이틀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아파도 사실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계속 믿음을 갖고 욕심내지 않고, 그러니까 다리 쪽에서 피가, 그러니까 안짱다리 문제 하면서 너무 올라왔으니까 안짱다리 문제는 약간 후퇴시키면서 다른 쪽으로 막 계속 진행을 하니까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통증 문제가. 이거는 이제 일예로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일예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보세요. 다리를 이렇게 어떤 벽 같은 걸 이렇게 잡고 발바닥 안쪽에다가 힘을 주면서 쪼이는 힘을 주면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고 또 쪼이면서 내려갔다 올라오고 이러니까 이게 쫙 일로 피가 올라오더라고. 올라오면서 문제는 제가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나 하면 피는 올라왔는데 뭔가 수용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기립근이 좀 못 받아준다 이런 느낌이 좀, 그러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이건 제 판단 착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답도 아닙니다. 정답도 아닌데 올라왔는데 기립근이 약간 왼쪽으로 틀어져 있으니까 이 올라오는 다리에서 발바닥에서 올라오는 피, 대정맥을 타고 올라오는 피를 감당을 못 해준다, 수용을 못 해준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이제 운동할 때인데 그냥 계속 기립근을 이렇게, 왼팔은 그 벤치 의자 이렇게 끝자락 있잖아요. 벤치 끝자락에, 벤치 여기가 무릎 쪽 끝자락이라면 이 앞쪽에 이게 새끼손가락 당수 부분을 여기 대고 이렇게 뒤로 당겨요. 뒤로 당기면서 몸통은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왼팔은 뒤로 당기면서 몸통은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잡이는 왼쪽 등짝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왼팔은 뒤로 당기고 반대로 움직여요. 왼팔은 뒤로, 몸통은 오른쪽으로 살짝 너무 과하게 이럴 필요 없어요. 살짝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뭔가 수용이 된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통증이 풀려나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해줬으면 이 통증이 하루가 가고 이틀, 거의 뭐 길게는 이틀이 가고 하룻밤 자고 나야 한 7, 80% 풀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제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왼팔 운동했죠. 상체 그 비대칭 운동했죠. 기립근 조정, 제가 오른쪽 기립근이 아직도 약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어깨가 전에보다는 조금 낮아진 것 같은데도 약간 오른쪽 어깨가 약간 더 높아요. 이렇게 컨디션도 분명히 더 올라가고 머리카락 꼬임 현상도 없어지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요. 오른쪽 눈 작아졌던 것들이 다시 약간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뭔가 바른 쪽으로 가고 있죠. 저 심지어 막 그 샤워할 때 배 쓰고 있는 머리카락 개수도 대충 보거든요. 빠지는 개수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방향성이 맞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 도구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샤워할 때마다 머리카락 몇 개 정도 빠지냐, 그 뭉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확실히 며칠 전보다는 뭉치가 빠진 뭉치가 이렇게 다 모아보세요. 그 배수구에. 그러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기립근 돌려주고 왼팔 운동하고 중간중간에 다리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해주고 가끔씩 그러면서 앞발 뒷발 맞춰주고 계속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아프던 게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계속 믿음을 갖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안장다리는 약간 후퇴를 했어요. 약간 후퇴를 하면서 왜 아픔을 이게 유발을 시켰으니까 수용이 안 됐으니까 뭐 때문에 수용이 안 됐지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기립근 쪽에서 기립근과 왼쪽 등짝 이 부분 그러니까 왼팔 운동과 기립근이 동시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올라오는데 복부에서 못 받아준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정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나타나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복막염 수술 받고 이런 사정이 있었다고 했죠. 그죠? 여러분한테는 그런 통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쪽 청자가 좀 취약하기 때문에 가끔씩 한 번씩 아픕니다. 뭐가 이렇게 안 맞으면, 조화가 안 되면 한 번씩 아파요. 그건 저만 갖고 있는 아픔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어떤 취약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각각 사람들마다 취약한 지점이 있어요. 뭐 두피가 문제가 있는, 컨디션만 안 좋으면 두피가 문제 생겨. 또 뭐 어떤 엉덩이 쪽에 문제 있는 사람. 뭐 컨디션만 안 좋으면 뭐 엉덩이에 막 두드러기가 생기고. 뭐 어떤 사람은 손에 문제가 있는 사람. 컨디션만 안 좋으면 막 한포진, 막 손에 막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겨드랑이에 문제. 그러니까 약한 쪽, 균형이 안 맞으면 약한 쪽으로 문제가 털어나오더라는 거죠. 저도 이쪽이 문제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뭔가 밸런스가 안 맞으면 그쪽으로 타격이 와요. 그 문제가 없어지는 거는 뭔가 좋은 쪽이든 아주 나쁜 쪽으로 흘러가 버렸던 그 두 개예요. 그 문제가 일어난 지점에서 벗어나면 나쁜 쪽으로 벗어나든 좋은 쪽으로 이동하든 그러면 그 통증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무조건 통증이 없어진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건 또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순방향 쪽으로 가서 없어지면 좋은 건데 그냥 냅다 후퇴했더니만 없어졌다 그러면 다음에 또 오면 또 문제 맞춰서 또 도망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도 끝도 없어지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 기립근 문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립근 문제도 이렇게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확확 쏟아놓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기립근에 대해서 오늘 그냥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강한 방법과 약한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 속에서 계속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기도하면 희한한 방법들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은 하여튼 그런 거 아끼지 않으신다고요. 기도하시면 주신다고 하시니까 가장 약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장 약하다기보다는 근데 기립근만 돌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앞발 뒷발 신경 써야 돼요. 그죠? 뭐 옆구리가 안 맞으면 옆구리도 신경 써야 되고 안장다리도 약간 신경 써야 되고 기립근을 할 때 제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왼쪽 가슴, 왼쪽 팔이에요. 왼쪽 등짝. 기립근만 자꾸 신경 쓰면 만약에 오른쪽 기립근이 약해 오른쪽으로 자꾸 돌리면 어떻게 돼요? 왼쪽 상체가 자꾸 약해져 버려요. 왼쪽 기립근이 약하면 별개 문제, 별로 뭐 크게 손해볼 건 없어요. 근데 오른쪽 기립근이 약해서 오른쪽으로 자꾸 돌리다 보면 왼쪽 상체가 약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기립근을 할 때는 왼쪽 상체, 왼팔 운동을 항상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다리도 신경 써야 됩니다. 근데 기립근을 할 때는 이 팔 쪽, 꼭 여기가 더 큰 영향을 받아요. 분명히 다리 쪽도 영향을 받아요. 근데 다리 쪽보다 팔 쪽, 상체 쪽이 한 2배 정도 더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다리 쪽도 한 절반 정도는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생각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사실 4가지, 5가지를 다 동시에 생각을 해야 돼요. 컨디션을 나쁘게 하는 4가지 요소, 5가지 요소, 이 5가지를 다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립근이 오른쪽, 자, 뭐 여러분 동영상을 보기는 반대일 수도 있는데, 오른쪽이 약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든 왼팔 운동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시면서 기립근을 보세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너무 기립근이 약하다고 해서 막 이렇게 돌려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몸을 이렇게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하고, 내 몸을 이렇게 똑바로 했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한 1cm, 2cm 돌린다, 이런 느낌 하세요. 오른쪽으로 1cm, 2cm 돌아갔다 온다. 근데 한 1cm에서 3cm 간다. 3cm나 1cm나 그게 그거예요. 그죠? 거리상 얼마 안 돼요. 뭐 이거나 그거서 그죠. 요 정도 갔다 오면 기립근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물론 이까지 갔다 오면 좋기는 좋은데 그건 너무 세요. 그 너무 과도한 에너지를 투자를 하면 다른 쪽에서 막 요동을 친다니까. 다리에서 요동을 치고 막 요동을 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잡아놓은 앞뒷발이 막 흔들리고 옆구리가 막 흔들리고 이러면 좀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cm, 2cm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너무 자주도 아니고 그냥 천천히 이렇게. 이것도 계속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고 싶을 때 한 3번, 5번 일 하다가 좀 쉬었다가, 응? 또 왼팔 운동 이렇게 해주고, 만약에 왼쪽 다리가 뒷발인 사람은 여기 앞쪽 허벅지 좀 두드려주고, 안쪽도 좀 두드려주고, 바깥쪽도 좀 두드려주고, 왼쪽 다리는 바깥쪽도 두드려줘야 되거든요. 오른쪽 다리는 안쪽만 두드려주면 되고, 왼쪽 다리는 안쪽도 두드려주고, 바깥쪽도 두드려줘야 돼요. 그 왼쪽 다리가 뒷발인 사람은 앞쪽을 두드려줘야 되고, 왼쪽 다리가 앞발인 사람은 뒤쪽 종아리하고 뒤쪽 허벅지 이쪽을 두드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드려주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되잖아요. 자, 이게 가장, 자, 왼팔 운동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래 한 번씩 왼팔을 이렇게 해도 두드려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돌리듯이, 예? 아래 위로 이렇게 돌리듯이, 이렇게, 예? 풍차 돌아가듯이, 이렇게 해주면, 그래, 등 근육도 이렇게 좀 신경 써줘야 돼. 그래, 등 근육, 이렇게 등 쪽으로 이렇게 힘이 오도록 이렇게 좀 해주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줘야 돼요. 왼쪽 기립근이 약한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갔다 오면 되죠. 1cm, 2cm. 그걸 막 세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기립근은요, 여러분 한번 만져보세요. 등 근육, 이렇게 허리 뒤쪽에 이렇게 만져보면 척추 바로 옆에요. 두께가, 기립근 두께가 이 정도 돼요. 한 7, 8cm 돼요. 7, 8cm. 응? 7, 8cm 돼요. 중간에 척추고. 굉장히 강한 근육이에요. 근데 이게 차이가 난다. 한쪽이 강해지고 한쪽이 약해졌다라는 거는 내 몸의 밸런스를 잡아주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립근이. 그러니까 기립근이 어느 쪽이 약한지 테스트, 거울 앞에서 테스트하는 것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확성을 위해서 연구를 하세요.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를 하시고,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더 명확한 방법이 없을까요? 명확한 방법, 찾아보면 여러 수십 개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몇 개는 알려드렸는데, 그거 외에도 수십 개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더 좋은 방법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하여튼, 동일한 자세에서, 동일한 높이로, 이렇게 간격을 재봐야 되죠. 제일 약한 방법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죠? 요거는 조금, 이것도 약한 방법입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거나, 장의자나 이렇게 공원 벤치 같은 데 앉으면 이렇게
벤치에 앉으면 여기 이쪽이 앞쪽이 요렇게 앉아 봅시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손을 여기다 딱 대는 거야. 요걸 뒤쪽으로 하면서 기립근이 오른쪽이 약한 사람은 이렇게 살짝 돌아갔다가 돌아옵니다. 살짝 누르면서 살짝 돌아갔다가 너무 세게 돌아가지 마세요. 에?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천천히. 그 왼쪽 기립근이 약한 사람은 이렇게 누르면서 같이 왼쪽으로 돌아갔다가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 기립근이 약한 사람은 오히려 뭐 좀 편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그냥 왼쪽으로만 계속 또 등 근육 운동도 마음껏 하셔야 되고. 근데 요 얘기 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오른쪽 기립근이 약하신 분들은 오른쪽으로 기립근을 돌리긴 해야 되는데 왼쪽 등 근육도 약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광배근이 약해요. 그러니까 뒤로 당겨주는 거 아닌데 이걸 뒤로 당기는 것만 자꾸 하면 왼쪽 기립근이 자극이 돼서 왼쪽 기립근이 세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 등 근육 운동은 해주셔야 돼요. 조금씩. 그러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오른쪽으로 돌리기만 신경 쓰면 왼쪽 등 근육이 약해져 버려요. 또 왼쪽 이쪽이 피가 약해져 버립니다.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왼쪽 등 근육 운동은 저는 하루에 뭐 뒤로 당기는 거 이런 걸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회 정도 이래 당겨요. 뭐 낮에 한 20번 바깥에 나가서 당기고 저녁에 샤워하기 전에 한 20번 당기고 또 뭐 캐틀벨로 이렇게 등 쪽으로 한 15번 들어 올려 거의 한 50회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등 근육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길이끝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꼭 기억하세요. 좀 더 강한 방법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만약에 스트레칭 바 같은 거 이런 스트레칭 바를 이렇게 테이블이 있거나 혹은 앞에 정면에 스트레칭 바를 걸 수 있는 테이블이 있으면 테이블 다리에다가 스트레칭 바를 걸면 되죠. 그러니까 수평되게 이렇게 좀 잡을 수 있게 당기는 게 아니고 잡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예를 들어서 오른손을 이렇게 만약 오른쪽 기립근이 약하면 오른손에 탁 잡으세요. 오른팔에 힘 많이 주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냥 잡기만 잡으세요. 잡고 자, 왼손에는 물병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왼손에 물병을 잡고 스트레칭 바를 이렇게 잡고 허리 힘으로 이렇게 팔 힘으로 팔을 당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잡는 것만 필요해요. 잡는 거. 허리 힘으로 엉덩이는 딱 놔놓고 허리 힘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천천히. 이것도 세게 할 필요 없습니다. 허리 힘으로 천천히 갔다가 천천히 돌아오고 이것도 너무 많이 하면 이건 세요. 이거 너무 세갖고 너무 많이 하면 백 현상이 생겨요. 백 현상이. 이 세게 했다고 막 다 받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잠깐 하세요. 잠깐. 한 1분 정도 잠깐 이렇게 하루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게 좋다고 해서 막 5분씩 10분씩 막 당겨 뿌리면요. 당길 때는 뭔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끝나고 나면 백 현상이 생겨서 막 불편해져요. 막 불편해지면 여러분 당황하잖아요. 그죠? 당황해서 막 엉뚱한 행동을 막 하기 시작하기도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닌가 하고 막 엉뚱한 생각도 하고 막 중간중간에 왼팔 운동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물병을 잡고. 그러니까 여기서 당기는 힘이 좀 있기 때문에 왼팔로 버텨줘야 돼요. 그래서 물병을 잡으라는 겁니다. 물병을 잡고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살짝 그냥 왼쪽 기립근이 약한 사람은 물병을 잡을 이유가 없죠. 그냥 기립근 왼손에 잡고 왼쪽으로 슬슬 팔 힘으로 당겨도 괜찮아요. 그런데도 기립근만 생각하고 싶으면 팔 힘 쓰지 말고 기립근만 왼쪽으로 갔다가 왔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한 1cm나 3cm만 해도 괜찮고 좀 더 멀리 갔다 와도 괜찮습니다. 그 생각을 해주시고 기립근 돌릴 때 요거 생각해 주세요. 앉아서 돌리면 문제가 없어요. 왜? 양쪽 엉덩이가 바닥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앉아서 돌렸다가 제자리 돌아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서 있을 때 돌리면, 이건 저희 아내가 했던 얘기인데, 서 있을 때 이렇게 엉덩이를 가만 놔두고 상체만 이렇게 갔다 와야 되거든요. 예? 보세요. 상체만 이렇게 갔다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라 그래 보면 자기도 모르게 엉덩이도 이렇게 같이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신경 안 쓰면 이렇게 가버리면 나중에 좀 이상한 현상이, 이쪽 오른쪽 대장 쪽으로 힘이 쏠리면서 컨디션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저희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길이끈을 돌리려면 엉덩이는 고정시켜 놓고 상체만 이렇게 갔다 와야 되는 게, 이렇게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엉덩이를 고정시키고 상체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걸을 때 길이끈을 돌리고 싶으면 이렇게 몇 걸음 걷잖아요. 그럼 제자리에 딱 서서, 뭐 오른발이 뒷발이면 앞꿈치에 딱 주고 이렇게, 심지어 저는 이런 거예요. 벨트가 있으면 여기를 탁 잡아요. 끌려가지 말라고 여기 탁 잡고 이렇게 갔다 오면 안전해요. 오른발이 앞발인 사람은 뒤꿈치에 딱 디뎌놓고 이렇게 돌렸다 오면 안전하고. 근데 걸어 다니는 운동도 하잖아요. 그죠? 뭐 앞발 이렇게, 앞발 이렇게 들어주기도 하고 반대발에 이렇게 접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앞발을 뒤로 당겨주기도 하면서, 또 가끔 가다가 뒤로 달리기도 하면서, 머리도 흔들어 주면서, 길이끈 신경 쓰면서 이렇게 하니까 컨디션이 좋거든요. 저희 아내도 좋다고 합니다. 그냥 걸어보면 그 중간중간에 길이끈도 맞추고 앞발 뒷발도 신경 쓰고, 또 다리를 앞으로 이렇게 들어주는 거는 보충 효과가 있다고 했죠. 그죠? 또 중간중간에 어깨 덜썩덜썩도 해주고 머리도 흔들어주고 뒤로 뛰기도 좀 하고, 컨디션이, 자, 테스트만 명확하다면, 테스트만 정확하다면 컨디션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물론 아직도 보충이 더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충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누워서 보충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셔도 됩니다. 보충을 하셔야 돼요. 대장이 너무 세서 뭐 배가 홀쭉하신 분들이 있어요. 배는 홀쭉한데 아랫배는 땡땡하고 윗배가 완전히 꺼지신 분들은 이거 계속 보충을 하셔야 돼요. 보충. 네? 보충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배가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수건도 필요하면 수건도 차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필요한 만큼 하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 자, 운동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또 이렇게 누워 있을 때는 이제 제가 오른쪽 뒤쪽에다 이렇게 모래주머니 이렇게 끼워서 누워 있다 그랬잖아요. 250짜리 모래주머니를 여기 길이끈 쪽에 척추까지 살짝 밀어 넣어 갖고, 그죠? 옆으로. 이 얘기 들었죠? 이거 그러니까 이제 좀 처음에는 한 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요. 수건도 이렇게, 수건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렸죠. 2번 접어서 직사각형 만들어서 거의 척추까지 들어간다고, 뒤쪽으로. 그러니까 왜냐, 꼭 2개를 동시에 해야 돼요. 막 길이끈은 무시하고 이것만 했다든가, 길이끈만 하고 이거는 안 했다든가, 이래 돼버리면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귀찮아서 혹은 몰라서 실수하지 마세요. 실수하지 마세요. 길이끈을 끼웠으면, 250짜리 모래주머니를 끼웠으면 등짝에도 수건을 대야 됩니다. 더 강하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저는 그냥 해봅니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가끔가다 피로해서 아침에 눈 떴을 때나, 아침에 눈 뜨고 바로 안 일어나거든요. 한 30분 있다가 운동도 하면서 30분 있다가 한 20분 정도 더 누워 있다가 10분 정도 운동하다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20분을 오히려 좀 강하게 좀 해주고 싶은 욕구가 있더라고, 저도 그냥. 이거는 저도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고 거의 한 일주일쯤 지나서 이제 적응이 되니까, 이제 더 강하게 해도 받아주겠다, 더 강하게 해도 수용을 해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보니까 또 좋은 측면이 있어요.
여기다가 250g짜리를 두 개를, 예? 한 개를 넣고 그 위쪽에다가 한 개를 더 넣어서 이렇게 두 개를 넣으니까 길이끈에 더 압박이 받는 면적이 더 넓어지잖아요. 길이끈이 어떤 물체에서 압박을 받는 면적이 더 넓어지니까 길이끈이 더 도움을 받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수건은 그냥 두 겹만 할 수도 있고, 혹은 또 이렇게도 해봤습니다. 수건을 한번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펼쳐져 있던 걸 그냥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한번 접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두꺼워져 버리죠. 정사각형, 원래 직사각형인데 가운데를 이렇게 한번 접어버리니까 그 8겹이 되어버려요. 그 8겹을 수건을 왼쪽 등짝에다가 딱 대놓고 여기 두 개를 해놓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누워있는 것처럼 좀 불편한데 뭔가 강하게 작동하는 그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오래 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래 밤새도록 할 수도 없고 오래 한 10분, 20분 정도는 그렇게 있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 이거는 좀 강한 방법이에요. 강한 방법.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응용이에요. 뭐 그래서 또 그것만 하고 있냐? 또 윗배에다가 요 가운데 뼈와 오른쪽 약간 치우쳐서 모래주머니도 한번 올리고, 뭐 가슴에도 이렇게 필요하면 250g짜리 모래주머니도 이렇게 하나 올려놓고 이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저희 아내는 또 다르게 합니다. 저희 아내는 이렇게 조금 더 무겁게 올려놓고. 그러니까 보충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아내는 보충도 같이 하거든요. 그 병행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저를 따라 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중량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사용하시고, 저희 아내는 여전히 뭐 가슴에도 그렇고 왼쪽 가슴에도 그렇고 윗배도 그렇고 이렇게 양쪽 오른쪽 배, 왼쪽 배에도 이렇게 세로로 모래주머니도 올리고 여전히 합니다. 저희 아내도 좀 대장 쪽이 좀 센 케이스라서 소장이 자꾸 약해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충을 아침 저녁으로 꼭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보충이 필요하시면 꼭 하세요. 음? 다리 쪽은 앞발인 사람은 뒤쪽에 수건되고, 뭐, 앞쪽에는 뭐, 250 허벅지 위에다가 250 올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른발이 뒷발인 사람은 오른발 앞쪽 허벅지에 250 올린다. 또, 왼발이 앞발이면 왼쪽 다리 뒤쪽 허벅지에다가 수건을 댄다. 이런 거 있는데, 근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참고로 들어보세요. 제가 안장다리 문제가 이렇게 안장다리 운동을 너무 세게 했더니만 위로 올라오면서 배가 아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오는 피가 너무 많아지니까 배가 아플 때는 이게 오른쪽 앞쪽 허벅지에 모래주머니를 올리기 싫더라고요. 너무 급하게 올라오니까 아팠으니까. 수건은 되고 앞쪽 허벅지는 안 올려놓기도 하고. 이게 제 나름대로 응용이었습니다. 응용. 왜 지금 피가 너무 올라와서 지금 아픈데, 지금 오른쪽 다리가 뒷발인데 오른쪽 다리 앞쪽 허벅지에 수건을 올려놓으면 피가 더 올라오거든요. 이게 조정이 일어나면서. 그럼 더 올라오면 배가 또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리고 이제 안 아파지면 또 올려도 되죠. 근데 또 혹시나 낮에 내가 안짱다리를 너무 좀 세게 했는 느낌이 들면 안 올릴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뭐 수건을 왜 차고 있느냐? 사실은 이제 원래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양쪽 다리가 다 앞발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앞발을 뒤로 보내는 거는 괜찮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이제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면 그것도 빼야 되죠.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의 케이스가 아니라서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라면 저도 사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분은 어떤 창자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항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하행결정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저로서도 파악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찾아낼 때는 여러분들이 경험한 모든 데이터들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가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해답을 찾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건 뭐 제 경험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지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았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 엉뚱한 해답이야. 이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많고. 자, 오늘 뭐 어쩌다 보니 동영상 좀 길게 찍었습니다. 하여튼 기립근 운동을 이제 뭐 기립근 운동에 관한 여러 가지를 또 말씀드렸고, 오늘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모든 것들이 좀 조화롭게 움직여져야 된다. 한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강하게 이렇게 막 개선하려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쪽도 같이 연계시켜서 같이 돌아가야 된다. 같이 돌아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동영상에서 그것들이 여러분한테 전달됐으면 좋겠고, 또 기립근 문제도 너무 강하게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일관성 있게 지속성 있게 그렇게 천천히. 자, 기립근 이렇게 1cm씩 2cm씩 이렇게 천천히 돌리는 게 괜찮습니다. 그죠? 그것도 계속 돌리는 것도 아니에요. 한 네다섯 번 했으면 한 2, 3분 쉬어도 돼요. 또 생각나면 또 천천히 하고 또 한 5분 쉬었다가 또 생각나면 한 대여섯 번, 10번 정도 하다가 또 한 5분 쉬었다가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기립근 하면서 왼팔 운동 해야 됩니다. 왼팔 운동 해야 됩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